또 네. 올라가는 데로 이제 한참 올라가면은 그 사당 타이고 사당이 있어 사당. 이따 쥐가 보이네 쥐와. 네. 150. 호수의 서쪽이거든요. 호남이 저 호수의 남쪽인 것처럼. 아. 그냥 지역으로 작게 만들어. 그때 저 바로 이 이대 교주인 그 최시영 선생님을 도와가지고 전국적인 이제 모임을 갖다가 충북 도은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정읍 동학농민혁명의 이제 4대 장군들, 그러니까 누가 김계남 장군, 그 손화중 장군, 그 다음에 그 전봉준 장군 해가지고 4대 장군이 있는데 그 김계남 대접주라고 그랬죠. 그때 대접주. 그 밑에 손병희 접주. 그리고 사실 전봉준은 접주도 사실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도은에 김계남하고 하여튼 그 대접주하고 중접주들이 이제 보은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협의를 하죠. 이제 한번 우리가 이 나라를 갖다가 한번 뒤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청산에 다 모이자. 그래서 이제 그 최시영 선생님이 이제 청산에 모이라는 이제 지령을 내리는데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저쪽에. 사실 거기에만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탐관오리가 이제 참고를 했었는데 마침 그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이제 그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를 갖다가 태형으로 죽이시죠.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래서 음식 얘기, 먹는 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기대가 되고. 그걸 연결시키면 그 역사하고 다 연결이 돼요. 우리의 삶과 이런 거 다 이제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그랬을까? 왜 거기는 미아리 먹자골목 뒤에는 왜 여관촌이 이렇게 오랫동안 발전해 왔고 그게 최초의 여관골목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이제 근데 그게 다 역사적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거가.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뭐 그게 또 골목하고 다 이어지고 또 그렇게 보면 확장시키면 아까 얘기한 거창한데 기류의 인문학 이쪽하고도 연결되고 그때 이제 강서로 이제 몇 번 나오셨는데 지승용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이제 뭐 의형제지간이기도 하고 워낙 친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사동에 대한 얘기들 아까 얘기한 익선동 익선동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왜 익선동이 그럴 수밖에 없었나 정세선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나 막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다 혁명하고 다 연결이 또 되더라고요. 독립운동하고 혁명. 근데 진짜 답답한 거는 그 한국사에서 항상 근현대사가 희미하게 기록이 돼요. 그냥 몇 줄로 그냥 오히려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 역사책을 보면은 제대로 연구한 사람도 없고 알고 있지만 올바른 소리를 내면은 주류사학계, 그러니까는 현재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주류사학계 민족사학자를 한 명도 인정을 안 하는 그 0% 100% 그 이병도 사단들로 이루어진 그 일본 사학, 그러니까 친일사관 이쪽으로 이제 다 돼 있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조직들이 그냥 수없이 이게 우리 조직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3.1운동, 3.1 독립선언을 한 게 이제 우리 그 전에 파고다 공원이라고 하다가 이제 원래 탑골공원이죠. 탑골공원에서 이제 민족 지도자 33인이 모여가지고 이제 선언문을 이제 낭독을 했는데 그 전에 혁명이 갑자기 3월 1일 날 모이자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전국에서 그냥 막
들끓고 일어났겠습니까? 그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그때 이제 우리가 요즘 찌라시라고 표현하는 그 이제 전단지 그런 게 이제 많이 배포가 전국적으로 배포가 돼서 전국에 동시다발로 일어났으니까 배포가 됐을 텐데 그럼 그래서 궁금증이 그럼 그 자본은 누가 냈나? 어디서 프린트하고 어떻게 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워졌죠. 잘 모르죠.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3.1운동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유관순 누나들 떠올라요. 유관순 누나. 유관순은 실존 인물일 거예요. 하지만 그 유관순이 그 유관순인가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거기에 이제 김한란의 이화대 총장이었던 그 김한란, 그 친일 김한란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있는 사실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이제 판짜기를 다시 해가지고 모든 걸 의미를 축소해버리죠. 그러니까 동학혁명 하면은 전봉준, 녹두장군 거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이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동학이 왜 일어났나? 일본하고의 전쟁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워지고 또 동학이 왜 일어났나에는 그 이제 우리가 그 노론이 득세하면 노론이 계속 득세해 오면서 그 민씨 집안의 횡포 전국적으로 또 그때 이제 나라가 막 그 노론이 막 그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그냥 왕을 바보로 만들고 막 이렇게 정조를 독살하고 그 밑에 이제 또 바보로 내세우고 그냥 민씨 집안이나 막 이런 쪽에 다 잡으면서 그 전국적으로 그 탐관오리들이 그냥 너무 득세를 하고 그러니까는 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은 동학이 이제 나왔죠. 이제 동학은 그 우리가 말하는데 서학의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를 알고 우리 거를 지키자 해가지고 수훈 최재우 선생님이 이렇게 지역명들이 경주 그 용담에서 이제 깨우침을 얻으셨죠. 깨우침을 얻으시고 어느 한순간에 그냥 전국적인 그 동학 바람이 이제 일어납니다. 전국적인. 그때 인구가 1,000만 좀 넘었을 텐데 그 1,000만 중에 거의 10%, 30% 정도가 그냥 동학군들이었었죠. 동학군들. 그 나라에서 그 막 들끓고 일어나니까는 수훈 체제로 갖다가 이제 그 체포를 하죠. 체포를 하니까 그 제자들이 전국에 이제 확산된 제자들 중에 이제 그 이대 교주인 최시영 선생님이 신원 교조 운동,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밀란꾼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명예회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외세에 대한 견제, 일본을 굉장히 이제 견제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일이 그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어떤 막 뮤지컬로 나오고 그러면서 민비. 굉장히 이제 네. 화려하게 묘사된 그 민비가 외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동학군들을 이제 제압을 하죠. 제압을 하면서 그 세력들이 근데 한 번에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전국적이었었고 워낙 컸기 때문에 동학군도 혁명군들은 그 공주까지 올라오다가 이제 우금치에서 일본군들의 그 신식 무기에 재래 무기에 죽창 들고 맞서다가 이제 패퇴를 당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저 장흥 쪽 뭐 나주 이런 쪽으로 다시 이제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장흥에서 이제 몰살을 당하죠. 거기에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데 내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 있다. 프레임에 그 사학자들이 이제 짜놓은 또 일제 시대 그 지배 논리로서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의 이제 지배 논리로서 이제 그 만든 그 프레임에 우리가 짜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국화가 뭐죠? 우리나라의 국화, 상징꽃. 예, 이제 일반적으로 무궁화로 알고 있는데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정된 국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화가 없어요. 근데 다 무궁화로 알고 있죠. 애국가에 무궁화가 또 나오고 무궁화 삼천리라고 그러고. 하지만 이게 이제 깜짝 놀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는 분은 뭐 깜짝 놀랄 일이 아니지만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생지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의 꽃은 오히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뭐 사쿠라는 일본 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제주 왕벚꽃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자생하고 있었죠. 그 무궁화보다는 오히려 사쿠라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고, 또 우리나라에 봄만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꽃이 뭐가 있습니까? 개나리하고 진달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달래를 국화로 지정하자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프레임에 갇혀 있고 그걸 궁금해하지도 않고 나 사는데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대다수 분들에 의해 가지고 뭐 별 그 호응을 못 얻고 있어요. 그 왜냐면 전봉준 장군은 그 서울까지 이제 압송이 돼 가지고 어디서 돌아가셨냐면은 거기 효수당한 데가 지금 동상이 세워져 있죠. 영풍문고 그 앞에. 예. 이제 그 박원순 시장님이 그나마 거기 이제 그런 데다 하고 그냥 그 전봉준을 또 그 동학을 생각할 수 있게 그런 기념물을 만들었는데, 진짜 동학혁명의 기획자이고 3.1혁명의 기획자가 손병희 선생님이라 그러면 동학혁명의 총 진두 지휘하는 분이 이제 최시영, 이대 교주 최시영 선생님이었었는데, 그 최시영 선생님은 그 올라와가지고 최시영 선생님도 압송 당했죠. 압송 당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단성당 앞에서 휴수를 당했어요. 지금 가면은 요만한 표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최시영 선생님이 효수당한 곳하고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누가 관심 없으면은 그냥 보고 말 그런 정도. 그러니까 봉황각이 지금 우리한테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있죠. 3.1혁명 하면은 전부 다 봉황각에 모여가지고 사실 뭐 거기도 가지만 이런 데 봉황각에도 와가지고 그냥 손병희 선생님 묘소도 참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뭐 봉황각이 뭔지도 몰라요. 그 등산 좋아하는 분들이 삼각산을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대동문 거쳐가지고 칼바인 능선으로 해가지고 저 소기끌로 내려오고, 아니면 저 은평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정릉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제 또 불수도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 2박 3일 이렇게 등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봤어요. 봉황각은 뭐 봤어. 근데 그 무슨 사당인 줄 아는 거야. 그냥 봉황각 거기에 써 있어요. 이만큼 팻말에 봉황각은 어쩌고 3.1혁명의 성지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조차도 읽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읽어봤어도 어떤 그 나라에서 이렇게 의미 있게 평가를 해주면은 그나마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냥 지나치고 말죠. 지나치고 말고 오히려 도선사는 알아도 그 봉황각은 뭔지 몰라요. 그냥 올라가기도 바로 전에 그 있는데, 입구에 있는데, 며칠 전에 그날 우리 답사 왔다가 자는 답사 왔다가 이제 갔잖아. 가면서 나도 전철을 타고 난 조남동에 가서 바깥 하려고 가는데, 우연히 이제 저하고 옛날에 일했던 영화 감독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 감독하고는 동학을 갖고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했던 장화영 감독이라고 좀 의식 있는 감독인데, 영화 데뷔작을 갖다 1818이라는 이제 한글로 하면 1818이죠. 1818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영화인데, 그게 이제 국세청 비리를 까는 영화였었거든요. 그걸 만들었다가 그 돈을 낸 그 영화사가 이제 융단 폭격을 맞은 거예요. 세무사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이 감독은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작품이 입봉작, 그러니까는 데뷔작이자 마지막 작품이 되고,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희석됐으니까는 한 몇 년 전부터 동학을 갖고 한번 만들어보자 막 했었는데, 또 이 사람이 이제 전남대 그 사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등산을 무지 좋아해. 그날도 등산 갔다 내려오다가 전화를 나한테 했는데, 그럼 도남동으로 와라. 그래서 도남동에서 이제 술 한잔하고 헤어졌는데, 오늘 뭐 다리도 아프면서 산을 뭐 하러 왔냐 그래가지고 봉황각에 갔다 왔다. 그래서 봉황각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날 이 산을 탄 거예요. 봉황각도 봤어. 근데 이번만 본 게 아니라 수없이 탔기 때문에 봉황각을 수없이 보고 왔는데 봉황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하고 동학을 준비한다고 그랬으면서 봉황각을 모르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봉황각은 이러고 이런 데다.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 양반이 그러려면 야 이거 너무 심각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오늘 참여한 데 모임 중에 이제 등산 쪽 모임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이 삼각산 많이 오셨을 거란 말이죠. 한 번이라도 오셨을 건데, 그럼 봉황각을 보셨습니까? 봉황각 못 본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근데 딱 가면, 오늘 가서 보면은 도저히 이제 잊을 수 없는 공간에 있어요. 그냥 눈에 확 띄는 데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눈은 저 산을 보고 가니까는 그 옆에 큰 길가에 있는 걸 못 보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봤어도 관심이 없어. 아, 무슨 사당인가 보다. 뭐 음식점 늘 있는데 그 섞여 있으니까 무슨 사당인가 보다. 공항가?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근데 오늘은 이제 가셔가지고 거기 앞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그조차도, 그 기록조차도 진짜 100% 정확하다 하진 않다는 거.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그러니까 그 교주라는 거, 동학에서의 교주가, 그러니까 천도교 교주, 그 3대 교주가 손병희 선생님으로 끝나고 이제 교령 체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 의식 있는 분들이 그래 동학에 남아 있었어요. 동학을 이제 완전히 말살한 건 이제 이승만하고 그 박정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사동에 보면은 수훈회관이라는 건물로 다들 들어보시고 아시죠? 그래서 이제 수훈회관이 수훈 최재우 선생님의 수훈을 따가지고 이제 수훈회관으로 했는데 그 건물을 박정희 때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는데, 아, 박정희가 역사적인 의식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천도교를 위해서 수훈회관을 이제 천도교 교당이 거기에 이제 대교당, 중앙대교당이라는 게 거기에 있거든요. 중앙대교당 옆에 큰 저 빈터에다가 이제 수훈회관을 세웠는데 박정희가 건물을 지라고 허락을 하고 눈 감았을 뿐이지 박정희가 거기서 뭐 자금을 내주고 뭐 큰 기여를 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이면은 그 당시에 어떤 뭐 나쁜 조직이든 좋은 조직이든 지도자급이면은 동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동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고향이 해주, 황해도 해주이신 분이 계셨는데, 예. 우리 저 김구 선생님이 동학 농민혁명 때 그 해주 애기접주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하신 거예요. 해주 쪽에 대장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제일 접주 중에 나이가 어려가지고 애기접주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이제 뭐 천도교 쪽에서, 그러니까 동학 쪽에서는 아는데 천도교는 지금의 천도교는 그때 이제 수훈회관을 짓고 그때 교령이 최명신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갑자기 어제 밤만 해도 생각이 났었는데. 최명신 장군 맞는 것 같아요. 최명신 장군 맞지? 예, 최명신 장군. 최명신 장군이 이제 그 박정희 선배죠. 예, 군대 선배입니다. 군대 선배여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잡으면서 많은 분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죠. 그 중에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최명신 장군이 이제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독일 그 대사로, 주독 대사로 보내고 그러다가 박정희 한 꼴이 영 아니거든요. 그분은 천도교 교령이었고 그 전에 보면 그 천도교 교주가 될 만한 그런 어떤 굉장히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도저히 박정희 밑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선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개겼죠, 박정희한테. 그러니까 탄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에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6.25 이후에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한 사람도 얼마 없죠. 얼마 전에 최명신 장군의 막내 아들이 또 월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사건인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단신으로 그냥 짧게 딱 나오고 이제 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북한 하면은 이제 당이 공산당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북한은 당이 여러 개 있죠. 당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3대 정당이 이제 제일 큰 3대 정당이 제일 큰 세력은 이제 물론 조선 임주의공화국 공산당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회당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청우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풀네임으로 하면 동학 청우당입니다. 의원이 20몇 명 적지 않아요. 거기 의원들이. 근데 따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건 국민의힘하고 뭐 열린민주당하고의 그런 관계, 더불어민주당인가 지금? 하도 지명들이 이름들이 바뀌니까 민주당하고 그런 대척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고 동학은 북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그리고 지도자급으로 대우를 받는 막 그런 종교는 굉장히 북은 핍박을 받고 그렇게 잘못 지어지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제
물밑으로 어떻게든 교류를 하면서 이제 만든 단체가 동학민족통일회라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을 통해 가지고 통일을 도모하자 그래가지고 민간 교류를 하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딱 끊긴 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제 끊기죠. 박근혜가 그 개성공단 갖다 딱 막으면서 근데 그 문재인이 되고 나서 막 통일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다시 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도교를 통해 가지고 또는 동학을 통해 가지고 여러 물밑 교류들, 문화 교류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개성공단이 다시 부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 그 이후에 그냥 그러다가 지금까지도 와버렸죠. 근데 뭐 지금은 우리가 뭐 무기를 갖다가 저기가 아직도 안 고쳤잖아. 3.1 정신의 발원지까지는 좋은데 3.1 혁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운동이라고 아직 써 있잖아. 그러네요. 예. 지난번에 노회찬재단 분들하고 와서 여기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건물 멋있다 하고 찍었어요. 여기는 뭐 이거는 이제 그 천도교 운영하는 그 관리. 예. 그 의미는 모르고 건물 멋있다라는 걸로 그냥 찍었죠. 손병희 선생님 묘소가 선생님 묘소고요. 이제 가로 옆으로 해가지고 정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또저 문으로 나가면 이제 후문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데가 있고 두 군데로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년 6월달에 진행했고 이름은 봉황각이에요. 네, 봉황각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봉황이 상징 의미하는 거는 상징하고 뭐 국가의 수반을 상징하기도 하고 황제를 상징하는데 저희들이 저기 하는 거는 봉황을 수은대 세신사님이 저기 천도를 창도하시고 거기 하신 말씀 중에 시문에 봉황 얘기가 많이 나오셔요. 그래서 거기서 봉황을 따가지고 봉황을 길러내는 곳, 또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계셨으니까 봉황이 사시는 곳 그렇게도 되고 또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깨달음이 상징하고 그렇게 어쨌든 여기서 봉황을 민족대표 33인 중에 15분이 천도교인으로서 여기서 길러내셨으니까 여기 밑에도 보셨겠지만 483명이 49일간 기도를 여기 하셔서 30민족 대표가 되셨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의 요람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데 1910년도에 일어나고 바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10년 안에 주권을 찾으시겠다고 각오를 세우시고 여기서 교육을 시작을 하신 거죠. 첫 번째 수련은 21분이 수련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게 이제 짓는 중이어서 여기서 못하고 도선암에서 빌려가지고 1차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21분 40분에서 맨 마지막에 두 분은 105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수련을 해서 독립투사를 길러갖고 천도교의 진리를 가르치셨죠. 제가 저기 그 안에 보면은 그때 뭘 가르쳤냐면은 우리 천도교의 그 주요 핵심 수은 선생이 제일 말씀하신 게 보국안민을 말씀하셨거든요. 보국안민을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를 보호하고 근데 보호한다는 게 결국은 백성을 보호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체제를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광제 창생이 되는 거고 널리 창생을 구하고 호덕, 하늘님의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끔 해주시겠다. 그리고 또 수은 선생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도를 통하시고 하신 게 두 분을 해방시키셨거든요. 집에서 데리고 계시던 그 노비가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며느님을 큰 아드님하고 결혼해서 며느님을 삼으시고 한 분은 해방시켜서 따님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링컨이 미국에서 그 노예 해방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사실은 자기가 들고 있는 노예는 해방을 안 했어요. 그 진리를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수훈 선생이 깨달으셔가지고 결국은 진리로서 드러내 보인 거예요. 첫째가 그 노비를 해방시켜서 진리를. 그 다음에 이 돈을 쓰신 것도 봐요. 이 땅을 살 때 800원 주고 샀어요. 800원 주고 사셨는데 요 집 앞에 집 있잖아요. 요 집은 실질적으로 이건 독립운동을 한 교육을 위한 집이었다면 요 집은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집이었어요. 아, 이 집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3.1운동을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교육을 다 시켰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해갖고 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모으고 있었는데 18년도에 그 은행에 거의 7만 원 돈이 저축이 되어 있었어요. 저축이 되어 있었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그거를 그 거래를 정지시켜요. 못 찾아서 못 쓰게.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딴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조직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은 딴 생각을 하니까 그 돈을 동결시켜요. 동결 못 쓰게 해서 다시 돈을 모아게 시켜서 구실을 만드는 게 뭐냐면 이 천도교 중앙총부하고 대교당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다시 천도교인들한테 돈을 받아요. 이제 요 건물이 원래 있던 자리는 지금 경운동에 있는 대교당 옆에 거기에 이렇게 기역자로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지어졌고 요 뒤에 해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두 건물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선사 길을 내주고 그러면서 그 거기 수은회관을 지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쪽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1969년도에 이 건물로 이제 요 자리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아, 69년에 옮겨온 거예요, 이 건물을? 1969년도에 옮겨온 거예요. 옮겨온 거고. 옮겨온 이 건물이구나. 왜 저는냐면 착공연도는 원래 거기 있을 때 착공연도는 1918년도예요. 1918년도인데 1918년이면 3.1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돈이 동결되고 그러니까 다시 이 돈을 그 건물을 짓는데 요 원래는 이거보다 2배, 3배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크기를. 근데 총독부에 그 당시에 16년도에 조선 총독부를 짓고 있었어요. 그 18년도에 준공은 안 됐고 지금 너무 크고 웅장하니까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그맣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그 대교당과 이 건물을 중앙총부 건물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천도교인들한테 돈을 다시 걷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발각돼 가지고 일부는 또 돌려주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일부는 돌려주고 어떤 영수증만 받고 이렇게 해갖고 돈을 그때 마련한 돈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하고 그 중앙대교당을 짓는 그 건물에 23만 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 돈을 이제 70몇만 원이 넘는 돈은 이제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3.1운동의 돈을 독립운동의 돈을 거의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1운동의 독립운동의 발원지가 되는 거고 3.1운동의 발상지가 되거든요. 저기 보면 이제 사진이 거기 계신 분들은 천도교에서 이제 생강염자 주문을 해올 때 이 염주를 써요. 염주를 쓰는데 왜냐하면 손병희 선생님도 저기 손에 염주를 들고 계시죠. 하얀 염주를. 바깥에 계신 선생님들도 밑에 보면은 하얀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동정대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참조로 간부님이고 저게 전할자의 모습이 며칠 날의 모습이냐면은 2월 22일 날의 모습이에요. 2월 22일 날이 왜 2월 22일 날이냐면은 그 전국 천도교인들한테
1월 달에 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국권 회복을 위한 49일 기도를 시킵니다. 그냥 우리가 저기 뭐 어느 날 갑자기 28 독립선언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부터 다 준비해 갖고 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국 천도교인들한테 독립운동 그 주권 회복을 위한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할 때 그 마지막 끝나는 날의 모습이에요. 여기 와서 간부님들을 모셔놓고 그 안에 보면 글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만세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은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결여와 민족에게 독립정신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만세운동을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